세 번째 강의는 우송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부 김명화 교수님께서 20후 운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은 병원에서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요. 좀 이렇게 활짝 많이 웃어보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오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간 이식하고 신장 이식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더 훌륭하게 해요? 간 이식하는 선생님이 훌륭하게 해요? 신장 이식 선생님이 훌륭하게 해요? 두 분 다요. 둘 다 다요? 근데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저는 약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땐 신장내과 선생님이 항상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의사 중에서는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신장이 두 개가 다 없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혈액 투석을 한다든가 그죠? 신장이 다 망가져도 살릴 수 있어서 신장내과 선생님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뭐랄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운동을 해도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달려야 되나? 내가 걸어야 되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의학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 내가 운동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어떤 복장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진짜 몸이 좀 안 좋다 이랬을 때 이제 우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맨날 선생님들한테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왜 김 선생은 이렇게 약 하나 이렇게 드리면 그거 드시고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자꾸만 바쁜 사람들 운동시키려고 그러냐고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1년 후에 운동시키고 이렇게 약 드시고 그런 분들하고 그냥 약만 드시는 분들하고 어떤 분이 좋아지나 볼까요? 이렇게 이제 여쭤봐요. 그러면 선생님도 말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강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줄어드나?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런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2번도 안 하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볼 때도 이제 의사 선생님은 6개월마다 오시고요. 저는 막 3개월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도 덜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입원도 덜 하시죠. 그 다음에 합병증도 안 생기시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나면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생각하시냐면 나는 지금 내 몸이 정상에 비해서 10%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10%를 운동을 하면 싹 써버리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10%가 남았으니까 이걸 잘 새끼를 쳐서 이자를 복리로 해서 50%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갖다가 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부부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아빠가 아프시면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하시는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면 여보 내가 돈 줄게 마음대로 가서 빨리 가서 치료하고 와 이렇게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물질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하시고 나서 나는 뭐 이렇게 조금만 걸어도 피곤한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할 때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죠.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요 자꾸만 하시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뇌에서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요. 호흡곤란이라든가 심장의 흉통 이런 걸 못 느끼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병원에 올라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아유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손잡아 드릴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시간이 돼서 그냥 올라왔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면 진짜 나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심장이 좋아진다, 간이 좋아진다, 심장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지만 부수적으로 다리의 근육이 증가해서 걷는 보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뇌가 좀 이렇게 활기차게 걸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운동을 했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1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운동을 갖다가 했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면 안 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한다 그럴 때 그냥 막 땀을 흘리고 막 산의 정상을 올라가야 된다,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셔도 되고 자꾸 쉬셔도 돼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쉬지 않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욕심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처음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에는 지금 우리 여러 어르신들 계시지만 팔씨름을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으세요? 예? 다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죠. 누가 제일 잘하냐? 팔뚝이 제일 굵은 사람이 잘해요. 그렇겠죠? 네? 살이 많으면 근육이 많으면 힘이 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또 야 우리 축구 한번 하자. 이렇게 어디서 운동 한번 하자.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해요?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 제일 잘해요. 왜? 우리 맨날 걸어만 다녀가지고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줄넘기 한다든가 뛰어다닌다든가 이런 사람은 높이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맨날 걸어만 다니니까 그냥 이게 뛰는 게 뭔가 난 또 몸도 안 좋은데요. 내가 뛰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몸을 잘 알아서 내가 진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잘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운동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면 뭐가 좋아진다? 삶의 질이 좋아진다 이거죠. 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에 대한 기준이 뭐냐?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피로를 느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상생활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조금 야산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댁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운동 강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막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삶의 질이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정말 멋진 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게 뭐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약도 잘 드시고 의사 선생님 말도 잘 들으시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운동 목표는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내가 신장 이식을 했다 그러면 정말로요 운동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날부터 굉장히 좋아지세요. 심장병도 마찬가지세요. 막혀가지고요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있을 때 퍽 뚫어주면은요 그 다음부터 운동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지쳐있다 그럴 때는 회복이 조금 늦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한다든가 이 목표는 뭐냐? 정말 어쨌든 간에 내 건강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이식을 하고 이랬는데 정말 내 운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내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뛰죠. 심장이 몇 번까지 뛸까요? 1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20에서 연세를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220에서 연세를 빼면은 만약에 20살인 사람은 몇 가지요? 200. 그렇죠. 그럼 60세인 분은 몇 가지요? 160.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제가 할아버지 빨리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 더 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애들은 야 이마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그럼 더 뛰어요. 왜 그렇죠? 심장이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20까지밖에 안 뛰고요. 애들은 200까지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많이 뛰니까 몸에 피가 샥샥샥샥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다? 대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운동을 강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비력이 떨어지니까 금세 지치시죠.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심장이 안 뛰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천천히 오래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강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래 한다. 그런 기분을 가지시고 내가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여기서 쉬었다. 또 쉰다. 또 쉰다. 잠깐만. 그러다가 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운동을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이식을 하면은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빈혈이 일단 개선이 됩니다. 빈혈이라는 건 뭐죠?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한 거다 이거죠.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산소라든가 영양분 공급을 잘 못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신장이라는 거는 뭐 이식을 하고 나온 거지만 신장은 무슨 근육이에요? 혹시 아세요? 내장근, 다 같이 내장근. 네, 이 팔뚝은 무슨 근육이에요? 골격근. 아시겠죠? 골격근.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요, 내장근에 피가 가지를 않아요. 이 골격근으로 다 가요. 왜?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강하게 하시면 콩팥에 피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콩팥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막 그냥 황소도 막 타고 씨름해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시고 강하게 하면 신장 기능은 더 오히려 피의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러한 팔다리라든가 이런 큰 근육에 피가 가기 때문에 이 콩팥에는 피가 잘 안 가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를 하면 내가 금메달 땄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도핑했나 안 했나 소변 검사를 받죠. 그죠? 그때 소변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건강에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만히 누워 계시면은요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소변량도 많아지지만 몸에 부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내가 안정 그래서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자꾸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많이 이렇게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간이라든가 콩팥, 심장 이런 게 쩔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죠. 그래서 몸이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분이 어쨌다 그럼 운동을 하지 마세요. 가슴에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제 좀 이렇게 뭐 술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지만 취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아니면 이상하게 오늘 일어났는데 입에 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날은 되도록 운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날은 따뜻하게 목욕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특수 클리닉 그래가지고 신장질환자들 이렇게 이제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기를 쓰세요. 다 일기 쓰세요? 일기 안 쓰시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운동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번 모아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댁에서 자전거를 타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워킹, 트레드밀 같은 거 걸으시면 있잖아요. 이렇게 혹시 자전거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몇 메타 가는지 아세요?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시죠? 자전거 6m 가요. 그런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지 가장 무릎 관절에 문제가 없냐? 1분에 60번이 돌려야 돼요. 자, 다 같이 산토끼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머니 아버님들이 운동하실 때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페달을 돌리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50이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0을 맞추세요. 이거 왜 맞춰야 되냐? 관절이 망가져요. 딱 빨리 돌리면은요, 관절이 이렇게 달죠. 그죠? 그래서 무릎에 통증 같은 것도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토끼 노래를 하시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자전거를 타시면 천천히.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신장에 그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전거 타요. 아시죠? 투석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노래 부르세요. 그걸 천천히 노래 부르세요. 그때 가장 무리가 없이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 능력도 좋아진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체조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체력 검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보다는 저 하와이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괜찮으신 분들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50%, 50%, 50%, 75%, 60%, 50%, 60%. 이 정도밖에 이렇게 좀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의학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심장이 변하는가, 혈압이 변하는가, 호흡기능이 변하는가. 그래서 내가 운동을 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할 때 천천히 이렇게 노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준비 운동 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체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하셔야 되냐? 아프면은 우리 몸이 자꾸만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렇죠? 그러시니까 제가 이거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는데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냥 이렇게 쭉쭉 쉬면 되세요. 그럴 때 속으로 하나에서부터 5까지 세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요.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팔꿈치를 쪄서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후반이 쭉 밀어보세요. 네. 또 반대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옷을 벗고 해볼게요. 이거 잘 하시면은요. 이게 선생님들이요. 그러세요. 저보고, 환자분들도 저보고, 정말 선생님이 약 먹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기요. 네, 쭉 펴보세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제일 중요한 게요. 배를 내미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배를 내미시지 마세요. 배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요. 팔을 이렇게 쭉 밀어보세요. 또 반대로도요. 쭉. 그 다음에요. 이렇게 손목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살처럼. 또 반대로 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팔꿈치 이렇게 당겨보세요. 또 반대로요. 바로 해보세요. 시원하시죠? 그래서 어머니들 어깨 괜찮으시고 그러실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약 주시잖아요. 근데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운동을 병행하시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되셔서 그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하든가 자르시든가 그래가지고요. 여기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 잊어버리시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허리 부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누워서 허리가 편찮으시다든가 그럴 때는 이렇게 엉덩이를 천천히 들고 가만히 계세요. 막 움직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도 조금 일으켜 보시고요. 무릎도 이렇게 살짝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근육이요 이렇게 겹쳐 있는데요. 이거를 쭉 당기면 당겨지겠죠. 근데 탁 놓으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요, 혈관이 쭉 늘어나요. 딱 쉬면 혈관이 쭉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피가 쫙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늘어나면 피가 쭉 이렇게 있다가 탁 줄어들면 피가 쭉 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몸의 전체에 혈액의 공급, 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통증 같은 게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자꾸만 이렇게 근육을 펴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은요, 가장 빨리 퇴화되는 근육이 어디냐? 이쪽 안쪽이 대퇴부 안쪽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그럴 때 다른 거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껴가지고 꾹 짜세요. 그러면 이쪽 안쪽에 정말로요,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운동하실 때는 이게 다리가 탐질력이 있는데 결혼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푹 파이죠. 그죠? 그죠? 여기 근육이 없죠. 그렇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장뿐만이 아니라 이 관절도 안 좋아서 무릎도 아픈데 내가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렇게 내가 걸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쿠션을 무릎 밑에다 놓으시고요, 무릎으로 자꾸만 눌러보세요. 그런데 무릎으로 쿠션이 안 눌러지면 어떤 거다? 운동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럼 정형외과 가셔가지고요, 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릎에 파탈라, 그러니까 쓸개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한 연골들이 다 상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으로 못 누르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그거를 조금 한번 여기서 자꾸만 누르는 연습을 하면 무릎 주위에 근육이 발달되고요. 저렇게 되시면 못 누르시면 운동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쇳덩어리 들으라고 막 이래요. 그런데 특히나 뭐 혈압 높아 죽겠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런데 조금씩 운동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운동도 있고요, 이런 운동도 있는데요. 이 조금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금세 내가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걷기 같은 거라든가 자전거 탄다든가 이러면 몸이 좋아졌다는 거를 그렇게 금세 못 느끼세요. 그런데 하다못해 아령이라든가 이렇게 뭐 꽉꽉 쥐는 거, 이런 걸 쥐면은요, 근육이 단단해져요. 그러면서 금세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자꾸 뭐를 이렇게 쥔다든가, 뭐 테니스공 같은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쥐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거, 그게 편하게, 그게 다 근력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밴드가 있잖아요, 고무줄이 있잖아요. 색깔이 저렇게 다 달라요. 노랑, 빨강, 초록, 파랑, 검정, 은색, 황금색. 그래서 황금색은 굉장히 강한 거고요, 노란색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시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노란 선을 갖고 이렇게 저로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에 좀 묶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거는 뭐 그냥 운동기구 파는데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많이 파니까요, 저런 거 좀 한번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걷는 거죠. 이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걸으실 때요, 저 걷는 거 보세요. 이렇게 뒤꿈치부터 걷는 거예요. 뒤꿈치.
뒤꿈치, 발바닥, 엄지발가락. 그런데요, 우리 가슴 펴고 걸으세요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어때요? 배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걸으세요. 근데 그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항상 혓대를 꽉 조이고, 아시겠죠? 혓대를 꽉 조이고, 아랫배를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이렇게 멀리 보고, 씩씩하게. 팔을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래야, 뭐예요? 어깨 같은 관절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뭐냐? 고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운동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장아장 걸으시죠. 근데 이 운동 자꾸만 시켜드리면은요,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고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운동의 효과가 어떤 거냐? 3분 동안 걸으세요. 그럼 1분 동안 걸으세요. 그럴 때, 처음에 100m 가셨는데, 그 다음에 200m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걸으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요, 한 번 걸으면은요, 자기 키에서 100cm 빼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150이다. 그러면 한 번 걷는데 50cm다는 거죠. 그래서 200번 걸으면 얼마다? 300번 걸으면 얼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항상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내가 몇 메터 왔구나. 몇 킬로 왔구나. 근데 내가 달리고 싶다. 달려보면은 또 그거는 키가 170cm다. 그럼 60%니까 1m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번을 뛰겠다. 그럼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100번을 뛰면 몇 메타 갔어요? 100m.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숫자를 세는 그런 기분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루하지도 않으시고요. 이게 뭐 딴 생각도 안 들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거리도 아실 수가 있어요. 만보개 찾는 것보다도요, 저런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그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지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달려도 안 돼요. 네, 걸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신어야 된다?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이제 신는데, 이렇게 그 만보개 같은 걸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 운동화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추석이 되면은요, 자제분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어머니, 올해 추석에는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죠? 그런 아버님들이 뭐라 그러죠? 야, 돈도 없고 그런데 야, 그냥 와라. 그러죠? 네. 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럼 무슨 말을 하냐? 야,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죠. 그냥 운동화가 편하시면은요, 발이 편하시죠? 자꾸만 이렇게 또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만 걷게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운동화는요,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딱딱한 구두 신고 다니지 마세요. 부드럽고 편하고 이렇게 쿵쿵. 왜 그러냐면 이게 딱딱한 구두는 뒤로 쿡 찍으면 어떻게 돼요? 충격이 굉장히 몸에 와닿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걸 신는다든가 그러면 푹 찍을 때 어떻게 돼요? 충격을 흡수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뒤꿈치부터 걸어야 될까? 뒤꿈치부터 걸으면 쾅 가면 어디로 충격이 가요? 장단지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장단지에 뭐가 많아요? 살이 많죠. 그렇죠? 발끝으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충격이 가겠죠. 그리고 정경이에 근육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특히 중요한 게 뭐세요? 산에서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프죠. 네. 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에서 내려오실 때는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올라가신다든가 또 계단을 올라가신다든가 가파른 데 올라가실 때는 발바닥 전체가 닿게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니까요. 그냥 계속 걸으시고요. 한 개만 갖고 자꾸만 걸으시면은요. 우리 몸의 무게중심은 발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바깥쪽에 닿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오다리가 돼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예쁘게 11자로 발 뒤꿈치 펴. 그래서 하여간 뭐 5개월 정도 이렇게 한 번씩 걷는 사람은 5개월마다 이렇게 신발을 바꾸는데 위에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발 뒤꿈치가 많이 닿기 때문에 발목이 휘고 무릎이 이렇게
고용으로 돼가지고 상해를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신발은 이렇게 뒤꿈치가 단다 그러면 빨리빨리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나는 이제 슈팅이 너무 나빠서 운동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요, 걷기 같은 걸 할 때 횡격막에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으세요. 그냥 몸이 안 좋아지실 때도. 횡격막은 또 운동을 하면은요, 좋아지세요. 이게 왜 그래요? 불교풍의 팔뚝 같은 거. 그래서 호흡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담배를 태우는데 그 각에다가 뭐 폐암이 걸립니다, 무슨 암이 걸립니다, 막 이렇게 걸리고 그거 쓰는 것보다도요, 담배 가게는 담배 한 가치에 팔굽혀펴기 50번 이렇게 쓰면 좋을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영향인데 저도 혼날지 모르는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한 50번 정도 하면 근육이 생기세요. 가장 중요한 게요, 호흡 질환자들은 가슴에 근육이 없어요. 대부분이. 왜? 호흡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격근이라요, 숨을 멈출 수가 있어요. 심장은 세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근은 단련을 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는데 늑강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폐를 줄여드렸다 늘려드렸다, 이게 횡격막이 이렇게. 그래서 호흡 기능이 좋아지세요. 그러시니까 우리가 자꾸 운동하시고 그러면 근육이 좋아진다. 그죠? 그 다음에 운동을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드시는 거라든가 의학적인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일상생활에 피로를 느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셔가지고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질병도 이길 수가 있고 병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왜 이거 요통 만들었냐면요, 정말 이렇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신장이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참 아프시니까 이렇게 기울이고 다니세요. 이렇게 또 이쪽이 아프시면 이쪽으로 기울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휘어요. 골반이 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허리 체조 같은 것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인데,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몇 퍼센트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거죠? 네.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제가 있을 때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는다 그러면 김명환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뭐부터 물어보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 뭐 걱정거리 있어요? 그래요. 걱정거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허리 아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잘 치료해 주셨는데 댁에 가셔서 참 허리가 아프다. 그럼 내가 이거 뭐 걱정거리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일단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걱정거리가 없다 그러면 허리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그런 식으로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운동기구도 많고 운동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